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뒤 마당에서 피는 꽃들 중 요즘 가장 예쁘고 마음 가는 꽃은 나팔꽃입니다. 모닝글로리라는 영어 이름답게 아침 시간에만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는 나팔꽃은 아침에 공기를 느끼며 보게 되는 꽃이라 그런지 볼 때마다 싱그럽습니다. 장마 전에 많이 피었던 메리골드, 장마 기간 내내 시들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꽃봉오리 올리며 자신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빛내기 위해 국화, 코스모스, 구절초 등이 열심히 꽃대를 올리는 중이고요. 계절에 따라 스스로 피고 지는 꽃들이 너무나 대견한데요. 써니네 가족들도 요즘 자신의 방법대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중이랍니다. 써니네 가족들이 실천 중인 미니멀 라이프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가을 꽃들이 다 피기도 전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몇 개 되지 않는 꽃들 속에서 꿀을 먹는 나비를 자주 보게 된답니다. 써니네 집 마당에선 여러 종류의 나비들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영상 속엔 3마리의 나비와 2마리의 벌이 있답니다. 열심히 깻잎을 따먹었던 들깨꽃에서 나는 꿀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걸 볶은 거야? 응. 맛있겠다. 이게 그냥 뭐라 하니? 수액이 우리나라 정통 유명은 초중이었고 조선 초중. 후기에는 이제 양반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면서 이제 왜곡이 되고 엉망이 됐나 봐. 근데 남녀 편등 그게 너무 정말 예술이었대잖아. 초중까지. 고려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다 그랬어. 언제까지? 고려 이후에. 아니 그 고려 이후에 조선 초중의 유교가 그렇게 남녀 평등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때였대. 근데 분당 정치 되는 거. 공인서인. 공당 정치의 출발이 16세기? 선조. 선조? 선조면은 이순신 있을 때? 그러니까 16세기 공당도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진왜란 터지. 그러지. 응. 이순신이 왜 그렇게까지 질투를 받았냐 원균이한테. 근데 원균이가 별 하나면 이순신은 병장이었는데 6단계인가를 한꺼번에 진급을 시켜본대요. 그 이유가 그래가지고 전라자수사를 앉혀버렸는데 원균이는 아니 오면은 포를 막 쏴면 되지 하는 건데 이순신은 그 당시에 좌표 설정해서 각도하고 풍향 제거해가지고 이걸 쏴봐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연습시키고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급인 사람이. 역사 재밌어. 조성현 작가가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받은 최고의 선물은 역사를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게 된 거래. 당시에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청계천 헌책방에 데리고 가서 세계사 책을 사줬는데 그 책을 엄마가 직접 하나하나 다 보면서 최대한 고증이 잘 된 걸로 골라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책 쇼핑하고 그랬어. 청계천 헌책방에 거기 잠실로 넘어가.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어? 잠실세내역에 있는 거 있잖아. 아, 책 보고? 응.
그래서 그걸 책 보냈다. 보고는 책장이 분야별로 되는 게 아니라 가게별로? 책방별로 돼 있어. 맞아. 그래서 책 찾기 진짜 불편해. 거긴 인테리어를 잘 해놔가지고 드라마에도 많이 예쁘게 나오고. 나는 거. 6마리 고양이들 중 무채색 라인 고양이 4마리가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가 비우는 모습을 찍는 거야. 요즘 비우기에 재미를 느낀 첫째 딸이 서랍 정리를 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여백이 주는 쾌적함을 느낀 후로는 이렇게 첫째 딸이 스스로 물건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저도 다 읽은 책들을 모아 알라딘 온라인 중고 서점에 판매 신청을 했어요. 이제는 책을 사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야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책을 사는 일이 현저히 줄긴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책은 사서 읽고 있답니다. 가능한 빨리 읽고 이렇게 온라인 중고 서점에 되팔면 책 구입에 대한 부담도 줄고 집에 책이 쌓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판매 신청을 하고 박스에 책을 담아 놓으면 택배사에서 밖에 박스를 미리 내놓으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대문 밖에 책이 담긴 박스를 내놓으면 송장 번호가 담긴 종이 한 장을 놓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써니네 남편은 혼자서 2층 데크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나무 잘라 세우고 인터넷으로 썬라이트만 주문해서 만들 거라고 하더니만 어느 사이엔가 뚝딱뚝딱 만들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든 작업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한 작업 도구가 있으면 일을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을 텐데 낡은 목공 도구들을 가지고 또 설계도면도 없이 뚝딱 일을 해내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제가 봐도 정말 맥가이버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 남편은 그저 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동의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계속 호응을 해준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어엿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답니다. 미니멀 라이프 이전의 우리 집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저 때는 저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한답니다. 예전엔 남편이 계란 프라이 하나 한다고 주방에 가서는 뭐가 어디 있냐, 뭐가 어디 있냐고 묻는 통에 그냥 제가 가서 하는 게 더 편했었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 설거지까지 하고 행주로 닦아서 각각의 자리에 넣어 놓는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한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현재 남편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제가 먼저 시작했던 미니멀 라이프, 가족들이 저를 배려해서 동의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좋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실천 1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마인드도 서서히 미니멀리스트로 변해가는 것이 보이는 지금은 고맙고 좋은 감정을 넘어 아주 행복하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제가 느꼈던 기쁨과 설렘을 가족들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걸 선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 남편은 빗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 방 창문에 이 썬라이트를 설치해 주었었어요. 그때 비 올 때마다 너무 좋았다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빗소리를 추억으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댓글들 맨 위에 사용 제품들 구매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